저번 영상에서 배운 스퀘어 라운드 쉐입이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자꾸 해야 늘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도 계속 연습해주세요. 스퀘어 라운드 쉐입은 스퀘어와 라운드의 중간 형태로 스퀘어보다는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라운드보다는 각진 느낌을 줍니다. 큐티클 케어까지 끝낸 상태인데요. 니퍼를 사용하다가 이렇게 부상을 입었어요. 니퍼보다 푸셔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는 해도 가장 위험한 작업은 니퍼 작업이기 때문에 절대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니퍼 작업하지 않도록 하고, 주로 사용하지 않는 손에 니퍼를 쥐고 작업할 때에는 특히 더 집중하여 천천히 작업해주세요. 유수분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브러쉬가 경화되어 딱딱하지는 않지만 뭔가 꾸덕하게 뭉쳐있는 상태예요. 이건 브러쉬에 젤이 애매하게 묻어있는 상태로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럴 때는 디펜디쉬에 아세톤 혹은 젤 리무버를 담아 브러쉬 사이사이에 있는 젤을 제거해주세요. 이때 브러쉬 모를 너무 거칠게 다루면 모가 삐지는 현상이 생기므로 살살 달래듯이 제거해주세요. 유수분 제거 후 저번 영상에서 사용했던 꾸안꾸 베이스 젤을 바르고 30초 큐어링 해줄게요. 우리가 컬러 젤을 1개 구입하여 한 달간 유지를 했다면 1년에 적어도 12번의 네일 아트가 바뀌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구매한 이 컬러는 한 달이나 길게 유지해줬기 때문에 색상이 질리게 되고 한동안은 사용하고 싶어지지 않아져요. 그러니 나머지 11개의 색상에서 다시 선택받을 확률이 매우 적어지겠죠. 한 개의 폴리시로 30번을 바를 수 있다고 했을 때 네일샵에서는 매번 다른 손님이 다른 컬러를 찾기 때문에 꾸준히 소비가 가능하지만 셀프 젤네일에서 이 폴리시를 다 사용하려면 몇 년이나 걸리게 되고 실제로는 다 사용하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하는 폴리시가 쌓여가게 됩니다. 그래서 폴리시를 1개 구매했을 때 소비할 상황을 계속하여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데 그게 바로 조색 작업이에요. 내가 구매한 컬러와 컬러를 조합하여 다른 컬러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다양한 컬러로 인해 젤 폴리시의 구매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선택받지 못하는 제품이 쌓이지 않으며 빠른 소비가 가능해요. 하지만 이 조색 방법은 조색을 할 때마다 100% 같은 색상을 만들어내기가 어렵고 조색하고 만들어지는 컬러가 마음에 안 들거나 조색으로 인해 버려지는 양이 있다는 점이 있어요. 네일샵은 시술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하고 여러가지 컬러를 구비해 두어도 빠른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컬러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조색 작업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색 작업은 셀프 젤 네일의 필살기인데요. 똥손 네일에서는 영상에 등장했던 컬러들을 계속 조합해서 사용하여 모든 컬러를 지속적으로 소비해 줄 거예요. 왼손에 꾸안꾸 베이스 젤을 바르고 큐어링한 상태예요. 샵 4번 영상과 샵 9번 영상에 사용됐던 젤 폴리시를 팔레트에 1:1 비율로 덜어주고 우드 스틱으로 믹싱해 줄게요. 이렇게 컬러를 조색하면 되는데 저는 원하는 컬러가 정해져 있어서 초록색 젤을 2번 더 추가해 줄게요. 1:2 비율로 만들어 주었고 컬러를 조색할 때 주의할 점은 조색한 컬러로 컬러링을 하다가 젤이 모자르면 다시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모자르게 만드는 것보다 양을 넉넉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 내 손톱을 전부 다 컬러링 하려면 얼마 정도의 양이 필요한지 체크하여서 다음에는 버려지는 양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합니다. 우드 스틱은 키친타올에 닦아두고 쉽게 바르기 위해 플랫 브러쉬 사용할게요. 플랫 브러쉬에 젤을 먹여주고 소량을 떠준 뒤 라인만 딴다는 개념으로 컬러링 해줄게요. 플랫 브러쉬로 원콧하면 라인 따기는 수월하지만 젤이 너무 적게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고, 기본 젤 브러쉬로 원콧하면 젤의 양이 적당히는 올라가지만 라인을 따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라인을 깔끔하고 편하게 따기 위해서 원콧 때 플랫 브러쉬 이용하는 게 저는 가장 편합니다. 각자 가장 편한 방법을 이용해 주세요. 원콧 바른 후 30초 큐어링 합니다. 젤 공병에 브러쉬를 이용하여 젤을 먹여준 뒤 양을 떠서
투콧 컬러링합니다. 확실히 손톱 위에 올라가는 젤의 양이 차이가 나요. 플랫 브러쉬와 젤 브러쉬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고, 젤 브러쉬의 양을 많이 잡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양이 많으면 컨트롤이 어려우니 항상 얇게 발라주세요. 투콧 30초 큐어링 해주시고, 원콧 때 플랫 브러쉬를 이용해서 컬러가 거의 발린 게 없어요. 플랫 브러쉬가 아닌 젤 브러쉬를 원콧 때 이용했다면 투콧만으로도 마무리가 됐겠죠. 정답은 없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해주세요. 저는 원콧 때 플랫 브러쉬를 사용해서 투콧만으로는 발색이 아쉽기 때문에 3콧 진행하여 30초 큐어링 해줄게요. 오염 방지를 위해 키친타올에 젤 클렌저를 적셔 브러쉬 대충 닦아서 병에 넣어둡니다. 클리어 젤 사용할 건데 브러쉬를 잘라내서 브러쉬가 없는 경우 젤 공병에 브러쉬를 이용하시면 되고, 투명 젤과 컬러 젤의 젤 공병은 꼭 구분하여 사용해주세요. 저는 팔레트에 덜어 사용하는 거 좋아해요. 양을 떠오는 것도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클리어 젤을 바르고 30초 큐어링 해주세요. 여기서 탑젤을 바르면 반짝반짝 유광 네일이 완성돼요. 유광 네일을 원하시면 탑젤 발라 마무리 해주시고, 계속하여 무광 매트 네일 진행할게요. 왼손에 클리어 젤 바르고 큐어링한 상태에서 오른손 작업합니다. 오른손에 유수분 제거 작업 해주시는데, 상처난 부위엔 절대 아세톤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작업해주세요. 오른손잡이인 저는 오른손 엄지, 검지, 중지를 당연히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력을 위해서 거머리 베이스 젤을 세 손가락에 바르고, 약지와 소지에는 왼손과 마찬가지로 꾸안꾸 핑크 베이스 젤 발라줄게요. 거머리 베이스 젤을 바른 엄지가 넘쳤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대처 방법 보여드리기 위해 수정하지 않고 큐어링 해줄게요. 실수한 건 실수한 거고, 다른 과정에서는 실수가 없는 것이 가장 좋아요. 넘친 것은 무시하고 제대로 컬러링 합니다. 오른손도 클리어 젤을 바르고 큐어링 해줬어요. 노출되어 있는 브러쉬 모두 정리해주세요. 조색했던 젤이 이만큼 남았어요. 아깝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조색할 때 컬러링 하다가 모자르면 조색을 다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는 넉넉하게 만드는 편이고, 셀프 젤네일로 컬러 젤을 다 쓰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별로 아까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남은 젤은 따로 통젤 공병에 보관하셨다가 보수가 필요할 때 사용하시거나, 혹은 그냥 버리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다시 조색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버리던지 보관하시던지 각자 선택하시면 되고, 오늘은 남은 젤은 버리고 보수가 필요할 때 새로 조색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샌딩바의 부드러운 면으로 클리어 젤을 샌딩해주세요. 반짝이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샌딩해 주시는데, 샌딩을 할 때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닌 곡선을 따라 규칙적으로 해주세요. 클리어 젤을 샌딩할 때 마구잡이로 샌딩하게 되면 표면에 굴곡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손톱의 곡선을 따라서 샌딩해 주세요. 이렇게요. 양손 모두 샌딩이 끝났다면 더스트 브러쉬로 먼지를 털어낸 후 핑거볼 작업으로 먼지 제거할게요. 손을 직접 씻고 오셔도 돼요. 전체적으로 샌딩을 해주어서 먼지가 매우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젤 클렌저로 표면을 닦아주고, 바닥에 먼지가 많아서 저는 키친타올도 교체해 줄게요. 프롬 더 네일 매트 탑젤을 얇게 발라서 원콧 해주시는데, 매트 탑젤은 열감이 심한 젤이어서 무조건 히팅 현상이 발생돼요. 손을 램프에 넣고 1초 뒤 반드시 손을 뺐다가 다시 넣어주세요. 100초 큐어링 합니다. 나머지 손도 같은 작업 해주세요. 양손 모두 무광 매트 네일이 완성되었어요. 같은 컬러라도 유광, 무광, 그 느낌이 매우 다르므로 연출의 폭이 더 넓어져요. 하지만 무광 매트 네일은 유광보다 굴곡, 먼지 등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거의 완벽에 가까워야 예쁜 매트 네일 아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클리어 젤을 샌딩바로 갈아내 주었는데 손톱 표면에 먼지와 굴곡이 있었다면 이 샌딩 작업에서 어느 정도 잡히게 돼요. 저번 영상에서 굴곡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클리어 젤을 바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굴곡을 잡아줄 수 있다고 했었어요. 지금 클리어 젤을 발라서 굴곡이 어느 정도 잡힌 상태에서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먼지로 인한 돌출과 굴곡 등을 샌딩 작업을 통해 2차적으로 잡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파일이나 샌딩으로 표면을 갈아서 굴곡을 잡아주려고 하는 경우에는 꼭 클리어 젤을 바르고 큐어링한 후에 작업해 주셔야 컬러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둘 다 클리어 젤을 바르고 왼쪽은 샌딩 작업을 해주지 않았고 오른쪽은 샌딩 작업해준 상태에서 둘 다 매트 탑젤을 발라 큐어링 해줬어요. 뽀송뽀송 매트하게 잘 표현되었는데 샌딩하지 않았던 왼쪽에 굴곡과 먼지가 있었다면 아주 티가 많이 났겠죠. 탑젤이 광택과 보호, 변색 방지를 해줬다면 매트 탑젤은 뽀송뽀송하게 매트 느낌을 내주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매트 네일을 유지하면서 스크래치 혹은 매트 탑젤이 마모되어 벗겨지게 되는 경우 클리어 젤을 샌딩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반짝거리는 클리어 젤이 드러나게 돼요. 반면에 클리어 젤을 샌딩해줬던 오른쪽은 스크래치나 마모로 인해 매트 탑젤이 사라져도 매트한 질감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여유가 될 때 샌딩 후 매트 탑젤 발라주시면 돼요. 매트 탑젤을 바르기 전에 클리어 젤을 샌딩해주는 이유는 매트 네일 때 먼지와 굴곡이 있으면 티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샌딩하여 갈아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매트 탑젤은 내구도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매트 네일을 유지하며 매트 탑젤의 스크래치, 마모, 손상 등에 의해 클리어 젤이 드러나게 되더라도 클리어 젤을 샌딩하여 이미 반짝임을 없애줬기 때문에 티가 많이 나지 않게 되고 매트 느낌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매트 젤 네일 완성 후에 살에 묻은 젤을 물티슈로 닦아낼게요. 아까 오른손 엄지 베이스 젤이 넘쳤었는데 현재 이런 상태예요. 여기서 이 부분에 살을 누르면 이렇게 문제의 부분이 도드라지게 되는데 이 부분을 정리 안 해주면 머리카락이 걸리고 결국 젤 네일이 손상되게 돼요. 물티슈로 제거가 불가능할 때는 솟아있는 부분을 니퍼로 잘라내주세요. 니퍼는 큐티클만 제거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당연히 니퍼날에 좋지 않으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손톱이 시작되는 부위는 살이 눌리지 않아서 무리하게 제거하려고 하면 다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톱이 자라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니퍼 작업하면서 부상을 입었다면 상처 부위에 꼭 후시딘을 발라주세요. 후시딘에는 미량의 항생제 성분이 있어서 덧나는 것을 방지해줘요. 특히 니퍼는 항상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유광 네일 때와는 다르게 무광 매트 네일 때 큐티클 오일을 바르면 매트한 질감이 사라지므로 매트 네일 할 때는 큐티클 오일을 바르지 않아요. 이제 완성된 젤 네일을 유지해 보도록 할게요. 2주 정도 유지해 줬어요. 왼손 엄지와 오른손 검지 그리고 소지가 손상되었어요. 오른손에 세 손가락 외에는 전부 꾸안꾸 베이스 젤을 발라줬는데 현재 3개가 손상되었어요. 원래 꾸안꾸 베이스 젤이 거머리 베이스 젤에 비해 유지력이 떨어지는데 꾸안꾸 베이스 젤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들뜸 현상이 발생돼요. 왼손 엄지와 오른손 소지는 들뜸 현상이 발생된 상태에서 반대로 충격을 받으며 젤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고 오른손 검지의 경우 손상될 수밖에 없었던 강한 충격으로 인한 1차 손상 후에 그 손상된 부위를 기점으로 젤의 손상이 퍼져나간 상태예요. 매트 네일은 유광처럼 반짝이지 않아서 젤 네일이 손상되는 경우 특히 더 눈에 띕니다. 2주 전에 베이스 젤 넘쳤던 부분이 지금은 자라나와서 제거가 가능해졌어요.
솟아있는 부분을 제거해 주시는데 이렇게 많이 자라나오지 않아도 손이 안 다칠 만큼 어느 정도 자라나오면 그때 제거해 주시면 돼요. 샌딩바로 보수할 손가락에 탑재를 갈아내주고 유지력을 위해 거머리 베이스 젤을 바르고 30초 큐어링 할게요. 컬러를 눈대중하여 1:2 비율로 조색해 줄게요. 색깔이 안 맞아서 초록색을 더 추가해 줬어요. 컬러를 1콧 30초 큐어링, 2콧 30초 큐어링 해줍니다. 클리어 젤 30초 큐어링 후 브러쉬 정리해 주시는데 유수분 제거해주는 라운드 브러쉬를 제외하고는 세척해준 모든 브러쉬는 베이스 젤이나 탑젤 등 묽은 점도의 투명 젤로 얇게 코팅하여 보관해 주세요. 클리어 젤의 반짝임이 없어지게 샌딩합니다. 먼지 털어내고 매트 탑젤을 발라 100초 큐어링 해주세요. 보수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귀찮은 작업이에요. 거기에 더해 매트 탑젤은 젤 네일을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매트 네일을 할 때는 속오프 때 좀 귀찮더라도 유지력 좋은 베이스 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젤 네일을 한 달 정도 유지해줬어요. 무광 매트 네일을 유지하다 보면 이렇게 광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세톤이나 알코올 수압, 소독용 에탄올 등으로 닦아내시면 돼요. 광을 닦아낸 곳과 닦아내지 않은 곳의 차이가 보이시죠? 그리고 컬러가 처음에 비해 좀 칙칙해 보이는데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매트 탑젤은 매트 질감을 내주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기능이 없어요. 탑젤과 다르게 변색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변색이 된 경우에는 샌딩바로 탑젤을 갈아낸 뒤 먼지 털어내고 젤 클렌저로 표면을 닦아준 뒤 매트 탑젤을 발라줍니다. 그럼 이렇게 원래 컬러를 되찾게 돼요. 보수해준 왼손과 보수해주지 않은 오른손의 차이가 보이시죠? 어떤 제품을 사용하시던 매트 네일은 쉽게 더러워지고 컬러가 밝을수록 더러움은 더 잘 보여요. 셀프 젤 네일의 장점은 내가 원할 때 바로 보수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변색을 없애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컬러를 조색하여 가을에 어울리는 색상을 만들어 보았어요. 유광 네일에 비해 먼지, 굴곡이 없이 작업해줘야 하면서 클리어 젤을 샌딩해주는 작업이 추가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유광으로 할지 무광으로 할지 각자 선택하시면 되고 다음 영상에서는 메탈 파우더를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